너 내 이름 뭐냐고 물었었지? 궁에 들어오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한 라온. 멈춰라. 영이 라온을 구해주기 위해 등장했고 라온은 고개를 들지 못해 이번에도 세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느냐? 이놈을 당장 의금부를 끌고 와라. 의금부요? 거긴 열의 9은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공주가 사가의 도령과 사사로이 주고받은 연서에 감히 어떤 장난질을 하였는지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 크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명언을 어르고 달래서 이 상황을 잘 넘깁니다. 그만 가자. 공주마마, 잘못했습니다. 연서를 대피라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옵니다. 죽을 위기도 넘겼겠다. 이제 궁을 나갈 생각에 행복해 있었지만 이미 라온에게 충분한 답변을 들은 영은 그에게 통을 주었습니다. 내일 전에 이미 그 녀석에게 해답을 들었다. 아니 그 해답이 무엇이옵니까? 닭다리? 통이요? 통? 불통이 아니라 통? 아니 왜요? 아니 제가 이 빈답지를 냈는데 왜 통입니까? 왜? 그러게 말이다. 아무튼 우리 세자저하의 속마음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통을 받고 우울해하는 라온. 목숨 살려주고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들을 땐 어찌해야 되는 거요, 김별감? 라온을 궁에서 제일 예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곳이 집인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어 거래 살겠느냐. 나는 한 번도 내 집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들 궁이 좋은 것이겠냐. 궁에 있는 누군가가 좋아지면 비로소 살만한 곳이 되는 거고. 라온은 오늘부터 영희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후궁숙을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아니 이리 밖으로만 나다니시다가 우전 눈 밖에 나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버스로서 걱정되어 드리는 말이니 그 좀 새겨 들으십시오. 무슨 말을? 아니 너와 내가 어느새 벗이 되었느냐. 뭐 벗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사이입니까? 주인과 멍멍이. 아, 그것 좀! 그 멍멍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홍삼놈이라는 멀쩡한 이름이 있거든요. 삼놈이가 멀쩡한 이름이냐? 그러는 화투사생은 이름이 어찌 되시는데요? 저하 기침하셨사옵니까? 세자 저하오시었습니다. 끝내 라온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한 영. 사내 자식이 이게 뭐냐? 어? 하여간 하는 짓마다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무슨 한편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던 순조. 입덧이 가라앉을 때까지만이라도 따로 잠자리를 해주고. 이럴 때일수록 한시도 떨어지지 마시고 더 가까이 살피고 지키셔야지요. 예. 아버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은 순조는 급하게 영을 불렀습니다. 대리청정을 명할 것이다. 싫습니다. 좋아서 앉는 자리가 아니다. 세자가 되는 건 선택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떤 세자가 되느냐는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하? 계속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심부름으로 전하에게 서신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약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신은 전하에게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답신이다. 소신을 읽지도 아니하셨는데 어찌 답신이 미리 준비되어 있답니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전이 라온을 보았습니다. 답신. 입 닥치고 대전 내관이 내주는 대로 받아가. 라온이 맞는 모습을 보았던 윤성. 나랑 같이 좀 가져야겠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 라온을 위로해주는 윤성. 농땡이를 치란 말씀입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으리께 제일 고마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아니요. 맞습니다. 여인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사내의 도리요. 여인이라뇨? 아, 물론 사내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사내의 일이지요. 암튼 고맙습니다.
묻지 않아주셔서요. 다시 한번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꾀를 쓰는 라온은 다른 서신들 틈에 쑥의 서신을 몰래 넣었고 곧이어 향이 좋은 답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에서 좋은 향까지 납니다. 하지만 빈 백지를 보낸 순조. 전화를 그만 괴롭혀야겠구나. 네 잘못이 아니다. 그만 가보거라. 쑥은 라온에게 지금까지 받은 답신을 모두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백지가 왔다. 신락 같은 기대마저 싹둑 잘라버렸구나. 네가 제발 쑥을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영.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 안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러셨죠. 10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영과 명운에 묻힌 윤씨.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조사를 부탁했지만 매몰차게 어린 영의 부탁을 거절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게 기다리라고만 하셨죠. 나서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 해도 이렇게 숨어 떨고만 계실 게 아니라 뭐라도 하셨어야 했습니다. 왕이시니까요. 그 사이 아직도 답신을 태우지 못하고 있었던 라온. 향기가 좋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향이 난다는 소리에 병원은 종이를 촛불에 비추어 보았고 그 순간 쑥에게 몰래 전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능금식초다. 불에 쬐어야만 글씨가 드러나는. 백지가 아니라 밀지였습니다. 뭐?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곧바로 마음을 전달하는 라온. 숙이, 자네가 보아주길 바라는 마음 반, 끝까지 몰라주길 바라는 마음 반으로 이 서신을 적네. 과인은 무능한 왕이자 힘없는 지아비, 그리고 비겁한 아버지요. 이런 방법으로밖에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오. 언젠가 자네가 이 서신을 읽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매일 밤 우리가 자주 걷던 애련정을 나가보곤 한다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 내가 왕이고자 할 때 중전을 잃었고 모두 다 그렇게 떠나갔다. 내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나도 이제 알았구나. 왕관을 쓴 임금이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의 지아비이자 내겐 한 분뿐인 아버지인 것을. 순조의 건강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영을 불러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대리청정을 명하려. 소자, 비록 관대 차림이라 조금은 성인의 모양을 하였으나 실상은 아직 전하의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감당 못할 어려움을 안겨주시려 하시옵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랄까봐 저 벌벌 떠는 꼴 좀 보세요. 하오나 다시 생각해보니 굳이 못할 이유 또한 없는 듯 싶습니다. 전하의 어명 기꺼이 기쁘게 받들겠나이다. 이미 어젯밤 부자는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냐? 제가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 기댈 수 있는 아버지요. 아버지는 19살 소년에게 기둥이 되어주기로 했고 소년은 아버지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동궁전으로 발령을 받은 라온. 과연 내가 찾던 배포, 동궁전이 찾던 인재이라. 세자의 서재를 살펴보던 라온은 그곳에서 아직도 정체를 감추던 영을 만났습니다. 얼른 나가자니까요. 세자 저 만나기 전에 갑시다. 이제 진짜 라온에게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내 이름 뭐냐고 물었었지. 이영이다. 내 이름. 되게 감동적인 장면 같지만 라온의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입니다. 진심이냐? 살려주십시오 저. 죽이느냐 살리느냐 선택지가 고작 그 두 개뿐이겠느냐? 명색이 벗인데 네 놈이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벗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이것도 입장 따라 굉장히 다른 장면입니다. 영은 나름 스윗하게 날린 멘트였지만 우리 라온이 입장에선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벗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감히 세자 저렇게 그런 건방을 털었으니 김영은 별감 맞으십니까? 저한테 숨기시는 거 없으십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할 일은 해야 하는 라온은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세자를 옆에서 모십니다. 동궁전만 아니면 어디든 되는 그 이유 말이다. 어찌 신하된 자가 감히 우전을 가려매시겠사옵니까? 손가락을 물고 주사를 늘어놓는 것 정도는 괜찮고
괜찮다뇨. 세자저하를 몰라뵙고 저지른 오만 불순한 행동들 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구나. 진작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더라면 저하께 벗삼아 지내자는 망발 따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내가 세자인 걸 알면 네 놈이 그리 나올 게 뻔하기에. 둘이 있을 땐 변함없이 나를 벗으로 대해도 좋다. 아니 그리하라. 알겠느냐? 곧이어 이게 친구가 맞나 싶은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도 잠은 다 잤나 봐요. 그대라는 달이 너무 밝아요. 내 눈물이 화끈 내 심장이 두근 그대가 진정시켜줄래요. 그대면 괜찮아요. 한편 윤성과 김원은 곧 오게 될 청나라 사신에 관해 이야기 중입니다. 흉포하기로 악명이 높은 자라 들었습니다. 대놓고 과한 조공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만. 윤성이 자리를 떠나고 구세를 못 참고 세자를 흠집낼 작전을 세웁니다. 오히려 사신 접대를 허술하게 두 사람 싸움을 붙이자 이 말입니까? 갑질하는 사실에 욱하는 세자. 이거 잘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습니다. 영과 함께 책을 찾던 라온. 아직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영이 또 몰래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봐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남아있는 애들이 뭐가 있나. 어머 나으리. 됐습니다. 저도 그냥 있는 사람들로. 아유 바쁘긴요. 저 놀고 있는 것들 안 보이세요? 영이 잠시 자리를 비우니 그 자리에 윤성이 들어왔고 라온은 윤성과 함께 이를 보다가 예쁜 한복을 보고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당장 벗어. 싫어. 오늘만. 응? 엄마. 너 사내라고. 엄마 말 못 알아들어? 윤성은 라온이 오랫동안 보고 있는 한복을 구매했고 궁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라도 쓰시죠. 귀한 분께 선물할 옷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분이 이 옷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성은 라온에게 한복을 주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귀신같이 또 그 자리를 영이 채웁니다. 금방 그칠 것 같으니 좀 참으시지요. 귀신 같은 타이밍에 다시 등장한 윤성. 자명 나오셨습니까? 궁인인가? 고개를 들어보거라. 제 여인입니다. 저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하를 되어 많이 놀란 듯합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여인에게 전하거라. 자리를 피해줄 테니 그리 도깨비를 본 듯 놀랄 것까진 없다고 말이다. 사실 영은 갑자기 대리청정을 맡게 되어 혼란스럽고 조언을 구해보기 위해 정약용을 찾아갔습니다. 책 잡히지 않으면 될 게 아닙니까? 제가 듣고자 한 것은 청나라의 허락이 아닌 동등한 외교 상대로 인정을 받는 방도였습니다. 꼭 피를 봐야 이기는 것은 아니지요. 달콤한 꿀로 죽일 수 있는데 독이 왜 필요합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은 영은 아버지의 사순잔치에 달콤한 꿀을 주기 위해 급하게 기생들을 불러 모아 공연을 준비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진연의 모든 준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알겠느냐? 예, 저하. 중전 김씨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공연을 망칠 꽁꽁이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님께 걱정 마시라 전하세요. 그날 청나라 사신 앞에서 특별히 좋은 구경하시게 될 거라고. 애시미의 동무가 끝나고 모두 멈춘 채 머릿속으로 천천히 50을 세라 하셨죠? 대체 무얼 하시려는 것이옵니까? 보면 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공연 시작이니. 책 한 권 보지 않고 안무를 모두 정리 중인 라온. 그 많은 안무가 전부 다 네 머릿속에 들었다? 예. 이걸 정말 한 번 보고 모두 외웠단 말이냐? 어쩌다 보니 동궁전에서 잠을 자게 된 라온은 아침에 여유롭게 세자의 미모를 감상 중입니다. 저하 기침하셨사옵니까? 뭐야 이게? 저 들어갑니다 저하. 좀 더 잘 것이다. 예 저하. 사는 놈이 겁은 많아가지고. 곧이어 청나라 사신이 도착했고 공연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진연을 망치면 소인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 밥벌이할 사람이 너 하나뿐이라 기생이 되었다지? 평생 집 만들 네 가족들
내 없애주랴. 중전이 동물을 쳐야 할 여령을 빼돌렸습니다. 이게 소인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별일 없을 걸세. 나도 찾아보겠네. 예, 이엔 아리야.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 달려들어 물어 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결국 안무를 모두 외우고 있는 라온이 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진행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있는데 무기가 없다. 이게 참 그러게 말입니다. 경험 부족으로 그런 것 같으니 널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영이 준비한 공연이 실패로 돌아가나 했지만 곧이어 라온이 무대에 오릅니다. 라온은 영의 눈빛에서 어릴 적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라온 덕분에 무사히 일부 공연을 마쳤고 곧이어 영은 축사를 올릴 사람을 호명합니다. 영의정 김헌은 영애로운 마음으로 나와 진작을 행하라. 청나라 사신을 포함해 대신들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축사를 올리게 만듭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공연 시작이니 자신이 등장하는지 꿈에도 모르는 광대. 이렇게 외치노니 동방의 유일한 빛으로서 영원히 길이길이 오늘과 같으소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잔치가 아니었네. 청나라 사신까지 오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모두가 임금께 충성을 맹세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그걸 거부할 수 있겠나. 제대로 당했네. 제대로 당했어. 사순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영은 동물을 추었던 여성을 찾기 위해 궁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과연 라온은 무사히 정체를 들키지 않고 영의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요? 드라마 한 편도 볼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 다시 돌아온 신기누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띤 성원으로 이번에는 구름이 그린 달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한 편씩 구구달 요약으로 결말까지 쭉 달릴 예정이니까 댓글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직도 KBS 드라마 클래식과 신기누설 채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그거 입덕 부정기예요. 그냥 마음 편히 눌러놓고 매주 제공되는 다양한 영상 무한으로 즐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주에 구구달 하이라이트로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신기누설이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느냐? 마음에 두고 계신 계집이라도 있으십니까? 동물을 준 여령이 참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볼수록 기생 뺨치게 생겼단 말이야. 저하께서 대리청정을 하시려는 이유 말입니다. 조선에서 외척을 몰아내기 위함이다. 본분을 잊지 마라. 넌 세자의 벗이 아니다.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냐? 소원을 빌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라. 입막음은 그리 하는 것이 아니야. 숨통을 끊어서 닫게 만들어야지.